네, 안녕하세요. 바구식의 잡토크. 오늘은 지난 편에 이어서 김혜란 원장님을 모시고 어린이집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시죠. 어린이집 선생님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바쁜데 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 원장님 같은 경우에도 원장님이 되시기 전에 전 선생님을 하신 네네. 뭐 상식적인 질문인 것 같은데 어린이집은 몇 세부터 몇 세까지가 그럼 주로 원아들이 맡게 어린이집은 0세부터. 아, 0세부터? 네네. 0세부터 만 5세까지. 만 5세까지. 예. 원장님께서 한 17년 정도 원장님으로 재직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정말 이제 많은 어린이집 선생님들도 이제 뽑아보시고, 같이 이제 관리하시고 이제 네네.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린이집 선생님은 실질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요? 아이들을 돌보는 게 제일 먼저겠죠. 네. 부모님이 맡겨주신 아이들을 집에 가기 전까지 안전하게 교육하면서 거기에 아이들이 그 발달 단계에 필요한 여러 가지 교육적인 또 자극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그 아이들한테 또 제시를 하고 그래서 그 연령에 맞는 여러 가지 다양한 영역의 것들을 아이들 발달시킬 수 있도록 교사들이 또 수업 준비도 하고요. 그러면 어린이집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출퇴근 시간이라고 해야 되나요? 일반적으로 네네.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저희도 9시간 근무 중에 1시간 휴게 시간이 있고요. 그래서 보통은 9시에 출근을 해서 오후 6시에 퇴근을 하는데 기본적인 그 근무 시간이 있고요. 아이들이 일찍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제 직장 출퇴근을 그렇죠. 일찍 맞벌이 하셔야 부부, 되니까. 네. 네네. 그래서 저희가 7시 반부터 어린이집을 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직 교사 순번을 정해서 7시 반에 출근을 하시는 선생님, 그리고서는 이제 또 시간에 맞춰서 좀 일찍 퇴근을 하시겠죠. 네, 그렇게 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근무 시간은 1시간 휴게 시간 포함해서 총 9시간 정도 말씀 이제 네. 해주셨는데, 한 반에 보통 원아들이 몇 명 정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만 5세 학교 가기 전 아이들은 20명까지 데리고 있을 수가 그렇군. 있고요. 그리고 만 3세 5살 나이 아이들은 15명까지 그게 이제 또 정해져 있는 거야, 나이에 따라서? 그렇죠. 왜냐면 어린 연령의 아이들은 그만큼 상호작용이라던가 또 그렇죠. 애정 표현, 스킨십이 많이 필요하고 어린 연령이 아무래도 조금 힘이 들기 때문에 그렇죠. 수가 더 적어질 수밖에 없죠. 예. 네. 그럼 이게 저는 이제 뭐 개인적으로 뭐 애가 한 명인데 네. 애 한 명 보는 것도 정말 힘들더라고요. 근데 진짜 이 많은 그 애들을 보려면 선생님이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저희 전문가잖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전문가에 따라 역시 다르긴 할 것 같은데, 네. 이 어린이집 선생님의 하루 일상은 어떻게 되나요? 하루 9시 출근하신다고 하시면 한 10분이나 15분 전에 이제 오셔요. 오셔서 일지에 출근 일지를 쓰시고 각반 교실로 들어가셔서 환기부터 교실 환기 시키고 또 주변에 청소라든가 이런 부분 또 한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또 등원 맞이를 또 그렇죠. 해요. 네, 그럼 어머님들이 아침에 이제 아이를 보내주시면서 아이의 컨디션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야기해 주시고요. 또 선생님은 반갑게 맞이하면서 혹시라도 아이가 어디 다친 곳은 없는지 이런 부분도 충분히 좀 살피고요. 그리고 들어와서 아이들이 이제 어느 정도 모이면 그때 자유 선택 활동, 아이들이 흥미로워하는 놀이를 마음껏 할 수 있게 놀이를 같이 해주면서 수업을 하고요. 그리고 교사가 준비한 어떤 다른 수업이 있다라고 하면 또 제시도 하고 그리고 오전 간식 먹고요. 밖에 산책도 나갔다 오고요. 그리고 점심 먹고 그리고 어린 연령의 친구들은 낮잠 시간도 있어요. 그래서 낮잠도 자고 또 오후에 일어나서 또 오후 간식 먹고 그리고 이제 그 중간중간에 또 키즈노트라고 해서 어린아이들이 자기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대한 전달이 또 안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무엇을 했고 어떤 기분이었고 또 친구들과의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학부모님들한테 또 간략하게 저희가 앱을 통해서 또 소식을 또 전달도 하고요. 또 그날 교육 활동 평가도 쓰고요. 다음날 수업을 위한 준비도 또 하고요. 바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놀이나 교육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뭐
그런 커리큘럼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직접 다 이렇게 짜시는 건가요? 아니면 뭐 어떤 국가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들이 기준이 있는 건가요? 기준이 있어요. 아. 누리과정이라고 만 3세에서 만 5세까지 친구들의 예. 교과서가 있는 거죠. 아. 예. 그리고 0세에서 만 2세까지 또 표준보육과정이라고 해서 예. 아이들의 그 연령과 흥미와 또 이런 부분들을 다 음. 전문가들이 만들어 놓은 교과서가 있어요. 아.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거를 보고 그걸 예, 또 원의 또 특색이 있잖아요. 그렇죠. 또 원장의 또 어떤 교육 철학이 있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 예, 첨가시키거나 해서 아주 좋은 교육의 프로그램을 원마다 만들어서 하고 있죠. 그럼 그런 프로그램 만드는데 이제 원장님도 같이 이제 개입하셔서 같이 이제 프로그램 만들기도 그렇죠. 하고. 이제 저도 이제 유치원 교사 생활을 하면서 또 그 초등학교 연계해서 열린 교육이 그때 한참 시작이 될 때 열린 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초등학교 선생님들한테 저희가 제시를 했었어요. 저희 그때는 유치원이 책상을 이렇게 붙여서 모둠으로 앉아서 활동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 초등학교는 다 선생님을 보고 하는 책상 배열이었어요. 근데 그때 초등학교에도 열린 교육에 대한 분들이 들어오면서 인근 초등학교에서 저희 유치원으로 오셔서 보고 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수업을 어떻게 하는지 그룹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책상의 그 변화부터 저희가 유치원에서 먼저 보여드리기도 했거든요. 예. 원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게 어린이집 선생님은 아무나 해서는 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네. 어떤 성격이나 성향의 분들이 이 직업에 좀 잘 맞을까요? 저는 성격은 차분한 선생님은 차분한 선생님대로 또 에너지가 넘치시는 분들은 그 넘치는 대로 다 좋은 장점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성격적인 부분보다는 본인이 아이를 대하는 그런 마음가짐 또 이 일에 대한 사명감이 좋은 선생님을 만들 수 있다라고 예 제가 생각이 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애들을 사랑하고 좀 좋아하고 이게 기본이 돼야 되겠네요. 그렇죠. 애기들이 예뻐야 돼요. 그러니까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 17년 해오시면서 많은 선생님들 면접을 이제 보셨을 거 아니에요. 뭐 어린이집 선생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면접 시에 좀 주의해야 될 것들이 있을까요? 영아반 교사를 뽑느냐, 유아반 교사를 뽑느냐의 그런 또 기준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고요. 근데 왔을 때 일단은 태도부터 먼저 보게 될 것 같아요. 원장님 태도를 많이 보셨어요. 예, 일단 첫인상이라고 하면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어린이집 교사로서 왔을 때 좀 단정한 모습과 바른 말투, 몸짓, 또 이런 표정. 왜냐면 우리가 아이들을 대할 때 그렇죠. 정말 이렇게 많이 웃어주고 그 아이의 생각을 들어주고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랬을 때 표정이 좀 경직돼 있거나 하면 아무래도 밝은 선생님보다는 조금 꺼려지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표정을 좀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의 교사에 대한 그 신념을 이야기할 때도 참 내가 이 직업이 너무 좋습니다 라고 하는 게 이제 보여지는 것들 예. 그것도 제가 많이 본 것 같고요. 그리고 본인이 일단 에너지가 넘치는지 그 직업을 사랑하는지를 먼저 또 보게 되고요. 어린이집 선생님을 꿈꾸시는 분들은 우리 원장님 말씀을 귀담아 이렇게 들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어린이집 선생님이 되셔서 네. 이제 처음 이제 부임하셔서 그러면 한 초봉은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런 좀 대략적으로 기본급이 일단 어린이집에서 이제 급여를 드리게 되고요. 또 시에서 또는 도에서 나라에서 주는 또 여러 가지 또 처우 개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같이 이제 급여를 받아가시죠. 네. 뭐 유치원 어린이집마다 좀 차이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대충 다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이 좀 비슷한 건가요? 저희처럼 이렇게 개인이 하는 민간 어린이집이나 민간하고 가정 어린이집은 아무래도 보육료에 대한 수입을 가지고 교사 급여를 책정을 하다 보니까 기본급에서 좀 원마다 수당을 조금 더 드리는 부분으로 예, 그런 급여가 차이가 또 있군요. 네, 나가고요. 뭐 국공립이나 법인 또 이런 데는 호봉으로 인건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거기는 호봉제로 나가니까 아무래도 민간에서 3, 4년 한 분하고 국공립에서 3, 4년
한 분하고는 급여 차이가 많이 나죠. 아,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네. 저희가 인건비 지원을 똑같이 해달라라는 부분으로 민간 원장님들이 많이 또 정부에다가. 예, 의식하시고 그렇구나. 했었어요. 예, 저- 그러면 우리 원장님이 보셨을 때 이 어린이집 선생님의 앞으로 이 미래 비전은 네. 어떻게 보세요? 지금 교육원이나 대학이나 이 유아교육, 아동보육에 학생 수가 많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일단은 아이를 낳지를 않으니까. 예. 그러면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수요도 아무래도 줄 거고요. 그렇다 보면 교사들도 또 적게 채용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제 앞으로 이쪽은 뭐 하얀필이다, 뭐지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그만큼 또 전문성을 더 키우면서 네.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한두 명이라도 우리는 이 직업을 아이들이 있는 날 해야 되잖아요. 정말 이 직업이 내 천직일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전망을 떠나서 내가 행복할 수 있으면 저는 도전해보시라고 예,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이게 출산율에 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직업이긴 그렇죠. 하네요. 그렇죠. 어린이집이 많이 지금 감소를 하고 있고요. 어린이집도 실제로 많이 줄어드는 네, 상황이에요. 많이 줄어들고 있고 앞으로 더 할 거라는 그런 전망을 내놓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좀 안타깝죠. 네. 그러면 우리 원장님께서는 이제 어린이집 선생님을 생각하시는 그런 후배분들에게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신다면. 네. 이 일은 참 소중한 직업이에요. 제 친구가 한날 전화가 와서는 혜란아, 코로나가 이렇게 길게 가도 어쨌든 너희 직업은 사람을 계속 만나야 하는 직업으로 끝까지 남아있을 것 같다. 예. 자기들은 이제 재택근무 해가면서 모니터를 통해서 모든 걸 하지만 이 어린이들, 아이들 교육은 특히 이렇게 어린 연령의 아이들은 모니터로는 할 수가 없는 직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참 귀한 직업이라는 거를 그 친구를 통해서 또 한 번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참 좋은 직업이고 부모와 함께해서 이 아이를 성장시키는 정말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 해보고 싶으신 분 계시다면 정말 적극 추천하는 좋은 직업입니다. 어린이집 선생님을 꿈꾸시는 분들은 우리 궁금한 점 있으면 원장님한테 이렇게 자문을 구해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원장님 네.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예,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